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돈나무 언니 캐시워드가 이끄는 ARK 인베스트의 시큐리타이즈 투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포트폴리오에 종목 하나 추가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ARK가 금융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 거대한 비전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종합적으로 검토해봤는데요. 특히 이번 투자가 ARK 벤처펀드 전체 자산의 한 3.25% 정도 되거든요. 금액으로는 $10,000만 규모인데 이게 그냥 숫자 이상의 어떤 전략적인 무게감이 상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투자가 왜 ARK가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파괴적 혁신이라는 철학 있잖아요. 그거랑 정확히 들어맞는지, 그리고 현재 금융시장, 특히 이 토큰화 시장의 어떤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건지, 더 나아가서는 자본시장의 미래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ARK의 큰 그림, 그 계획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 건지 좀 입체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투자의 본질적인 의미,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내용들 속에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세상에 많은 기술 분야가 있는데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그리고 왜 실물자산 토큰화 플랫폼이었을까? 이 타이밍과 대상 모두 좀 흥미로운데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ARK 투자의 그 심장엔 언제나 파괴적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ARK는 이 토큰화 기술이야말로 기존 자본시장이 오랫동안 안고 있던 어떤 비효율성들, 예를 들면 복잡한 청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제한적인 접근성 같은 문제들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열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죠. 파괴적 혁신. ARK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죠. 그럼 이 토큰화가 가져올 변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째로 이건 효율성의 혁명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을 쓰면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이고 거래 과정이 상당히 복잡했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발행과 유통 절차가 정말 극도로 간소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해진다면 이건 기존의 9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금융 시스템이라는 시간 제약 자체가 아예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속도가 빨라지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효율성,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동성의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판도를 바꿀 만한 지점인데요. 전통적으로는 자산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이걸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웠던 것들, 예를 들어 수십억, 수백억짜리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희귀한 미술품 같은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토큰화는 이런 자산들을 아주 잘게 쪼개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이른바 조각 투자, 프랙셔널 오너십이라고 하죠. 이걸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는 정말 소수의 거액 자산가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투자 기회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과 같은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묶여있던, 잠자고 있던 거대한 자산들에 완전히 새로운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와, 그 말씀 들으니까 진짜 제가 피카소 그림을 1,000원어치, 10,000원어치 살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니 상상만 해도 신기한데요. 그럼 세 번째로는 역시 투명성 강화.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모든 거래 기록이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한 그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다 기록되니까요.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래되었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복잡한 서류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불투명했던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던 여러 문제들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겠죠. 효율성, 유동성, 투명성. 확실히 매력적인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ARK가 이 토큰화를 단순히 기술적 개선이나 효율성 증대 이 정도로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걸 금융 서비스의 비용 구조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고 기존 금융 플레이어들 간의 어떤 경계를 허물어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시장의 규칙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캐시워드가 과거 인터뷰에서
토큰화는 금융의 미래다. 이렇게 여러 차례 힘줘어 말했던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기술 그 자체를 넘어서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 것이죠. 아, 게임 체인저. 단순히 효율 개선이 아니라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다. 그런 시각이군요. 기술의 잠재력은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현재 금융시장에서 이 토큰화라는 흐름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직 뭐 그냥 초기 단계인가요? 아니면 뭔가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나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토큰화는 더 이상 소수의 얼리 어답터들만 주목하는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초기 기술 수용 단계를 넘어서 이제 막 주류 시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영어로 하면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하죠. 거기에 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큐리타이즈의 CEO인 카를로스 도밍고라는 분도 지적했듯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투어서 이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걸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시큐리타이즈의 투자자 명단이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물론이고 모건 스탠리, 해밀턴 레인 이런 전통적인 월스트리트 거물들이 이미 다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이런 기관들이 참여한다는 건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특히 그 블랙록의 행보는 가히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블랙록은 무려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조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규모의 미국 국채를요. 바로 이 시큐리타이즈 플랫폼에서 토큰화해서 BUIDL이라는 펀드로 출시를 했습니다. 아, BUIDL 펀드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시큐리타이즈에서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사실상 세계 최대 금융기관이 이 토큰화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공인해 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거대 기관들이 먼저 나서서 쌓아올린 신뢰의 토대 위에 이번에 IRK의 투자가 더해진 거잖아요. 이건 혁신 기술 선도 기업이라는 IRK의 상징성이 더해지면서 시장의 확신에 불을 지피고 이 확산을 더 가속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제도권 금융의 신뢰와 또 IRK라는 혁신 투자의 상징성이 만나서 시너지를 내면서 시장 전체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단순히 개별 기업 투자, 그 이상의 의미가 확실히 있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봐야 할 게 있는데요. 이 투자를 그냥 개별 건으로만 보면 IRK가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IRK는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우리가 트레드파이라고 부르는 것과 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 디파이라고 하죠. 이 둘을 연결하는 훨씬 더 거대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생태계 구축. 그러고 보니 IRK는 이미 그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네, 코인베이스도 있고요. 달러랑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주식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같은 것에도 이미 투자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다들 아시는 회사들이죠. 근데 이 회사들하고 시큐리타이즈 투자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언뜻 보면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기존 투자들이 주로 디지털 자산의 거래 기능,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아니면 안정적인 가치 교환 수단,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성, 로빈후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요. 이번 시큐리타이즈 투자는 그동안 이 퍼즐에서 빠져있던 결정적인 조각, 바로 실물 자산, 영어로는 Real World Asset, RWA라고 부르죠. 이 RWA를 이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디지털 금융 세계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 경제를 아주 매끄럽게 융합시키는 그런 다리를 놓는 셈이죠. 이걸 통해서 자산이 만들어지는 생성 단계부터 발행, 유통, 거래, 그리고 최종 결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완전한 가치사슬,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이걸 구축하려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바로 ARK가 구상하는 미래 금융의 모습, 즉 현실과 디지털이 완벽하게 통합된 금융 인프라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거대한 그림이네요. 개별 투자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ARK 전략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실물 자산이라는 정말 큰 조각을 딱 맞춰 넣으면서 전체 그림을 완성하려는 그런 시도로 읽히네요. 그렇다면 이런 토큰화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지금 우리가 처한 여러 거시적인 환경 변화와는 또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토큰화 시장의 잠재력이 지금 빛을 발하는 데는 현재의 여러 거시적 환경 변화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좀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정치 법률 환경. 이 부분을 보면 아직까지는 규제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포함해서 주요국 규제 당국들이 이 토큰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 이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그동안 약간 억눌려 있던 시장의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규제만 좀 풀리면 확 커질 수 있다. 그런 거군요. 네, 그렇죠. 두 번째는 경제 환경 측면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고착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과거와 같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큰화된 실물 자산은 기존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 잠재적으로는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측면인데요. 특히 젊은 세대, MZ세대를 중심으로 소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돈이 없어도 괜찮다. 소액으로라도 투자해서 자산을 조금씩 불려나가려는 그런 조각 투자나 짠테크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토큰화 기술이 뿌리내리고 또 확산될 수 있는 아주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네요. 젊은 층들은 확실히 이런 거에 거부감이 덜하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기술 환경을 보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지난 몇 년간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성숙해졌습니다. 뭐 보안성이라든지 처리 속도, 확장성 등등 초기에 제기되었던 여러 기술적인 문제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물 자산을 안정적으로 토큰화하고 거래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기반이 아주 탄탄하게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환경 요인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확실히 토큰화 시장 성장에 좀 순풍이 불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드네요. 그럼 이번에는 경쟁 환경은 좀 어떤가요? 시큐리타이즈가 이 유망해 보이는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시장의 경쟁 구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시큐리타이즈의 입지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견고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기존 경쟁자들과의 관계를 볼 때 시큐리타이즈는 이미 4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성공적으로 토큰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경험과 실적은 사실 후발주자들이 단기간에 따라오기가 매우 어려운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죠. 시장을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40억 달러면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둘째로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이 시장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높아요. 각국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금융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해야 하고요. 또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이게 그냥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 투자자들과의 어떤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죠. 특히 블랙록과의 파트너십은 이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블랙록과의 관계가 일종의 해자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대체제의 위협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전통적인 자산 유동화 방식, 예를 들어서 자산담보부 증권, ABS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토큰화가 제공하는 어떤 거래의 효율성, 그리고 과정의 투명성, 또 무엇보다 중요한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존 방식이 따라오기 힘든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기술의 파괴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단순 대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규제 환경만 좀 더 명확하게 정비가 된다면 시큐리티사이즈가 이 토큰화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분석이신 거네요. 그렇다면 ARK는 단순히 그냥 유망한 기술 기업에 투자한 것을 넘어서서 미래 금융시장을 움직일 어떤 핵심 인프라, 비유하자면 디지털 금융 고속도로 같은 거에 대한 지분을 미리 확보한 셈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정확히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시큐리티사이즈는 단순한 플랫폼 제공 기업을 넘어서 미래 자본시장의 어떤 운영 시스템, 즉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될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ARK는 바로 그 미래 가치, 그 인프라가 갖게 될 지배력에 선제적으로 베팅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쭉 종합해 볼 때 ARK 인베스트의 이번 시큐리타이즈 투자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들어보니까 여러 겹의 의미가 좀 중첩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투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차원에서 그 깊은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일종의 전략적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토큰화 기술이 더 이상 금융시장 변두리에서 하는 실험적인 시도가 아니라 앞으로 자본시장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차세대 표준이 될 것이다 라는 ARK의 강력한 믿음 그리고 시장을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선언적 의미, 토큰화가 대세가 될 거라는.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 생태계 구축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생태계 퍼즐의 완성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듯이 디지털 자산의 세계와 실물 자산의 세계를 잇는 핵심적인 다리, 즉 시큐리타이즈라는 이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ARK가 구상하는 미래 금융 생태계의 마지막 핵심 조각을 딱 맞추는 아주 결정적인 한 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과 현실을 아우르는 완결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거죠. 그 그림을 완성하는 겁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투자를 통해서 ARK가 얻으려는 궁극적인 이익은 뭘까요? 단순히 투자 수익률, 그것 이상의 것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 의미는 바로 미래 가치 사슬의 선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래 금융시장의 핵심 인프라, 아까 비유하셨던 것처럼 돈이라는 혈액에 흘러다닐 가상의 수도관과 같은 증권 토큰화 플랫폼, 이 플랫폼의 지분을 미리 확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이 인프라 위에서 발생할 정말 막대한 규모의 거래와 가치 흐름으로부터 직접적인 수혜를 얻겠다라는 아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와, 정말 다층적이고 깊은 의미가 담긴 투자 결정이었네요. 미래 시장에 대한 전망도 들어보니 상당히 밝아 보이고요. 물론 시장 예측이라는 것이 항상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토큰화된 자산 시장의 규모가 수십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경 단위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잠재력을 감안할 때 ARK의 이번 1,000만 달러 투자는 그 액면가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서 미래 자본시장의 지형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려는 아주 대담하면서도 또 매우 정교한 전략적 베팅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캐시우드는 그 인공지능 AI 혁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았었는데 이제는 금융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또 다른 거대한 파도, 바로 이 토큰화라는 물결의 가장 높은 지점에 올라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셈이군요. 정말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네, 어쩌면 우리는 정말 금융 역사의 또 다른 중요한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ARK 인베스트의 시큐리타이즈 투자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토큰화 기술이 가진 그 파괴적인 잠재력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현재 시장에서 어떤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ARK가 그리고 있는 미래 금융 생태계 구축이라는 거대한 전략까지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 덕분에 단순한 투자 뉴스,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의미와 맥락을 함께 탐색해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함께 분석하고 또 이야기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혹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등등 세상의 거의 모든 자산이 디지털화되어서 24시간 내내 국경 없이 누구나 아주 쉽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전통적인 금융중개 기관들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떤 예술품이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닌 자산마저도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조각으로 나누어 소유하고 이걸 실시간으로 거래하게 될 때 우리는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나 소유권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윤리적 혹은 철학적인 질문들에 직면하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더욱 흥미롭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질문이네요.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